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 황신혜님과 박주미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세련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특히 그녀들의 풍성하고 건강한 머리칼은 젊어 보이는 비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녀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풍성한 머릿결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대합 미학사 이유미 약사입니다. 갱년기 전후에는 부쩍 앞머리가 비는 것 같고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샴푸하고 나면 한 움큼씩 빠지는 것 같죠. 긴 머리를 하면 더 달라붙어서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나이 들어서는 머리를 기를 수도 없고 항상 짧고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면 연예인들은 여전히 풍성한 긴 머리를 과시하는 걸 보면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나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머리 감는 방법에 그 비결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평소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이 내 소중한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고 두피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 올도 아까운 우리 머리카락 잘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올바른 머리 감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채널 고정. 머리 감을 때 잘못 감으면요,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거나 두피가 너무 건조해지면서 민감해져서 조그만 자극에도 두피가 견디지 못하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두피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모발에 충분한 영양분이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자꾸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잘 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습관대로 머리를 감는 방법에는 많은 실수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단계별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머리 감을 때 물의 온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로 머리부터 막 이렇게 샤워기로 틀어서 막 적시죠. 그런데 이게 두피에는 아주 좋지 않아요. 뜨거운 물은요, 잘못하면 우리 두피에 꼭 필요한 성분인 두피 보호막의 유분까지 완전히 싹 씻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두피는 보호막을 잃게 되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모공이 늘어지고, 이게 바로 탈모를 악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반대로 그럼 시원하게 차가운 물로 세척을 하게 되면요, 두피에 쌓인 피지나 노폐물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잘 씻겨내리지 않고 두피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노폐물들이 두피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모공을 막는 거죠. 그래서 머리 감을 때 적합한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온수, 즉 약 37도에서 38도 정도, 약간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머리카락을 물에 적신 상태에서 바로 샴푸를 묻히지 말고 1, 2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묻은 노폐물이 좀 물에 불어서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인데요. 그 시간을 좀 두지 않으면 아무리 샴푸를 해도 두피에 자극만 심해질 뿐 노폐물이 쉽게 제거되지는 않아요. 마치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빨래를 좀 물에 불린 상태에서 하면 훨씬 더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모발도 마찬가지여서요, 좀 시간을 두는 것이 깨끗한 세정을 위해 좋고요, 이렇게만 해줘도 두피 노폐물의 약 70% 정도가 씻겨져 나간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이제 샴푸를 묻혀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샴푸의 양이 중요해요. 즉 너무 많이 묻히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샴푸를 많이 묻혀야 거품이 많이 나고, 그래서 세정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막 3펌프, 4펌프씩 하시죠. 그런데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쓰면 때가 잘 씻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샴푸 잔여물이 두피에 남아서 모공을 막고 염증과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양은 머리가 짧은 경우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 긴 머리 정도이면 그것의 2배 정도이면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을 덜어서 충분히 거품을 내시는데요, 그 샴푸를 바로 머리카락에 묻히는 게 아니라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에 그 거품을 묻히는 겁니다. 샴푸가 바로 두피에 닿으면 아무래도
계면활성제가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려 볼게요. 머리를 문지를 때 혹시 시원하게 손톱으로 박박 이렇게 하는 분 계실까요? 네, 절대 안 되죠. 반드시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두피를 문지르고 머리카락을 문질러 주세요.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면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면서 두피가 약해지고 탈모가 심해집니다. 우리가 얼굴을 막 손톱으로 긁는 분 안 계시죠? 안 보이니까 두피는 튼튼한 줄 알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요. 두피도 우리 얼굴처럼 약한 피부입니다. 얼굴에는 그렇게 자극 주지 않고 부드럽게 정성인데 두피는 보이지 않는다고 막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얼굴 다루듯이 살살 정성껏 보살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그 다음 헹굼인데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우리도 연예인처럼 풍성한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품이 충분히 났으면 그 상태로 조금 놔두고 또 좀 기다리세요. 거품된 다음 10초 만에 바로 헹궈버리지 말고요. 최소한 1분에서 2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유효 성분이 흡수되고 두피의 노폐물이 빠지게 됩니다. 헹구실 때도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시고 머리에 샴푸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두세 번 정도 꼼꼼하게 헹궈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머리 말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닦아야죠.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팍팍 이렇게 문지르나요?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절대로 문지르지 말고 수건으로 머리카락에 있는 물기를 흡수시키는 식으로 눌러서 흡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랐으면 그대로 잠을 자나요? 네, 그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머리카락은 꼼꼼하게 말리고 자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로 베개에 누우면 두피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서 습하게 있다 보니 세균과 곰팡이가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때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증이 생기면 두피가 자꾸 가렵고 각질이 자꾸 생기고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그렇죠. 그러면 모공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더욱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니 항상 두피 상태가 뽀송뽀송하게 잘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말릴 때는 드라이기에 뜨거운 바람으로 확 말리면 되나요? 아니죠. 뜨거운 바람은 두피에 강한 자극이 되면서 두피를 약하게 만들거든요. 두피는 우리 얼굴과 거의 같은 피부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에는 행여나 건조할까봐 절대로 난방기도 안 쐬고 바람도 안 쐬면서 늘 가습기 틀고 이러잖아요.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이 되지 않도록 찬바람으로 말려야 합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두피를 먼저 완전히 말린 다음에 머리카락을 말리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연예인들의 풍성한 머리 관리 비결, 그 중에서도 두피를 잘 보호하면서 머리를 잘 감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까지 샴푸법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피가 건강해야 탈모 약을 바르거나 탈모 치료를 받아도 건강하게 유지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탈모 시술을 받거나 두피 관리를 받아도 그것을 감당하고 받쳐줄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할 때도 평소 피부 장벽 관리만 잘 해줘도 마데카솔이나 비판텐, 바세린 이런 거 바르면서 잘 관리하면 피부과 안 가도 되잖아요. 두피도 마찬가지랍니다. 두피 관리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머리 감기부터 원칙을 잘 지켜서 잘하면 머리카락도 튼튼하게 굵어지고 탈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샴푸 습관 꼭 주의해서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댓글에 탈모 예방이라는 4글자를 적어주세요.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 오늘 당장 시작하는 이런 습관들이 1년 뒤에 여러분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정말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또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홍대합 이약사 이음이 약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